개념을 펴보자. 그 2차 방정식이랑 그 B도 오고 조금만 하고 가자. 그 저번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그 활용까지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개념 그 필수 유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114쪽에 한번 볼까? 114쪽에 이제 2차 방정식의 뜻부터 보자. 2차 방정식의 뜻이면 그 2차식에다가 능력이 붙어야 2차 방정식이겠지? 그치? 근데 1번은 등호가 없어요. 2번은 맞아요. 3번도 맞아요. 4번도 맞아. 근데 5번은 안 돼. 5번은 왜 안 되냐면 어저께 그 좀 걱정됐던 학생이 있었거든.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저께 그 뭐야 되게 이번 시험 잘 볼까 말까 되게 걱정스러운 학생인데 다행히 어저께 한 개 틀려왔더라고. 근데 시간이 그게 한 문제가 내가 봐도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었다고 하는데 좀 뭐 한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온지 얼마나 안 됐거든. 근데 잘 했더라고 다행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 충분하고도 남지. 이제 그게 시작이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치? 14번도 2차 방정식이지 두 번. 여기 어저께 시험 집계가 한 거.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가면 좀 살짝 다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이제 되게 친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안 돼. 왜냐면 전개를 하면 너무 잘했더라고. 여기가 3x 1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2차항이 사라지면 1차 방정식이 돼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어찌됐거나 참이 돼야지. 그래서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거. 그럼 1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2차식 이제 a 곱하기 b가 수학에서 0이라는 거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거는 이 표현이 또 중요하지. 이것도 알아야지.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거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그 영어랑 좀 달라. 영어는 A or B 하면 둘 중 하나지. A 또는 B 이러잖아. A or B 알고 있나? B 같은 건가? and는 그리고잖아, 그지? 똑같구나. A or B, A 또는 B.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잖아. 그럼 이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A는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야. 반드시 동시에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또는이라는 거는 반드시 A가 0, B는 0이라는 그런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지.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떡볶이 혹은 라면 먹을래? 그러면 떡볶이만 먹어도 되고 라면 먹어도 돼. 둘 다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둘 다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떡볶이만 먹을까? 라면 먹을 거면 둘 다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떡볶이 또는 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떡볶이 하고 라면 먹자는 건 반드시 둘 다 먹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B는 0. 그 마지막에는 둘 다 0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and의 개념이고 또는은 or의 개념이야. 근데 이제 영어랑은 정확히 안 맞을걸 이게? 영어에서는 A or B 하면 반드시 양자택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그런 느낌일걸?
정확히 수학이 안 맞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빗대었는데 아무튼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겠지? 이건 고등학교 2학기에 중요합니다. 집합과 명제에서 이제 합집합, 교집합 개념인데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A는 0, 이고 B는 0 이러면 요거는 요 세 번째 요거 하나만 말하는 거야. 이 표현은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세 가지를 표현하냐면 당연히 0 곱하기 0 하면 0 더 좋겠죠. 둘 다 확실히 0이면 당연히 0이겠고. 하지만 얘가 이래도 0인 거고 아니면 이래도 0인 거겠지. 셋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야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가끔씩 또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자 얘가 0이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을 써야 되거든 원래. 근데 또는을 한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해서 주로 콤마를 쓰지 이렇게. 그래서 콤마 이제 x는 2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쓰는 거지. 근데 이 표현은 x는 마이너스 3, x는 2다. 근데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이 콤마에 의한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3이랑 2가 있다는 거고, 정확한 표현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알겠지? 콤마가 또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개일 때만 이 식이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해가 아닌 거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자 5번 보자. 5번 d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야. 물론 여기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도 돼. 대입해서 참이면 0이잖아. 맞지?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4, 2, 8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이렇게 되겠지? 여기 x장에 이걸 대입을 했더니만 이게 식이 참이구나. 식이 참이구나. 해서 이게 이제 식이 참이니까 이 방정식에 해당.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를 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래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딱 갖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 암기해서 대입하는 거야. 다 대입을 해. 고등학교 가도 다 대입을 해. 그지?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원래는 알고서 써야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곱골이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2분의 3이니까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해다 이렇게 판단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대입해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해가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의 한근 이익 대 상수 a 값 구하래. 이거는 그냥 2를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식에다가. 그치? 식을 대입해서 이제 a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래. 그러니까 이때 한근 이 x는 2래. 상수 a 값과 다른 한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이제 a 값은 이걸 대입하면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식이 참이돼야 되니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계산하면 a 3에서 1 빼면 3인데 넘기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식에다가 갖다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될 테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그래서 x 값은 1 또는 2 그래서 2 다른 한근은 1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는 0의 한근 x는 알파래. 다음 값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여기 한근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대입을 했어.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요 값이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는 얘를 넘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값인 거지.
그치? 그래 마이너스 1 값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 알파 제 1번에서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5, 1번 5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지금 이제 뭐야? 일단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값 구하래. 그러니까 알파로 다 나누면 되잖아. 근데 문자로 나눌 때는 그 문자가 0이 아닌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돼. 0이면 나누면 안 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알파가 0이면 만약에 여기가 알파가 0이면 지금 식이 거짓이 되지.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로 다 나눠. 알파로 다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 이렇게 될 테고. 그러니까 얘를 좀 살짝 넘기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5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수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까지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까지 잘 하려면 물론 학교 시험에는 잘 등장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파가 이제 수학 심화 응용도 풀어야 되니까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고 이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 그치? 곱셈 공식도 곱셈 공식 한번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공부한 학생과 안 하고 올라간 학생이나 천지 차이라니까. 정말이야 정말 얘들아.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정말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선배들 있지. 미리 준비해서 올라간 학생들과 준비해서 올라가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그 스노우볼 알잖아. 스노우볼. 그 초반에 그 스노우볼 굴리면 차이가 엄청나잖아. 나중에 뭐 썰은 칠 수밖에 없어. 정말이야 정말. 차이가 이렇게 형격하게 차이가 나. 수학이 진짜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네 선배들은 이제 시험 보면 나 시험 망했는데 이랬는데 1등급 나오고 나는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막 애들 시험 다 망해져 있고 다 이래. 지금 중학교 때라도 그래서 지금은 5월이지. 5월달도 다 갔지? 금방 가잖아. 선생님 너무 소름이 돋아 진짜. 그래서 5월도 다 갔잖아. 너네는 이제 천천히 가겠지만 너네한테는 고등학교 한 1년 남았나 본다. 근데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은 6개월부터 원서 11월달에 쓰잖아. 찬반을 볼 때 11월달에 그지? 5개월밖에 없어 나는. 5개월 안에 뭔가를 한번 끝내놓고 이제 유형과 이게 왜냐면 고등학교 양이 많아. 하다못해 1학기 거만이라도 정확하게 학습 양을 그치? 12월달부터 고등학교를 시작한 학생과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갭이 물론 뒤늦게 온 학생도 어저께 뒤늦게 온 학생이거든. 근데 진짜 힘들었지. 내가 해오란 거 다 해오고 가끔씩 되는 학생도 있는데 힘들지. 아무튼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양수값일까 음수값일까? 양수값일까 음수값일까? 2분의 1 생각하면 되잖아. 그 음수지? 2분의 1 빼기 2니까 이거는 알파의 역수잖아. 그지? 음수야 그지? 그럼 양수를 설정해줄게. 왜냐면 양수가 많이 나와. 음수로 해도 상관없는데 양수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내가 양수로 바꿔줄게. 그럼 알파가 1보다 크다. 그럼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지 당연히. 그럼 양수야. 얘가 이제 k 값으로 나 이렇게 k로 놓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구하는 값을 k로 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럼 k는 뭐다? 양수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제 k 값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 자 이제 k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곱셈공식 분수식이었잖아. 그걸 쓰는 거지. 분수식은 어떻게 됐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 마플 마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값은 아까 구해놨잖아. 얼마였어? 5였잖아. 5였으니까 25에서 4 빼니까 21.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21이다. 그지?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값이니까 왼쪽에서 제곱 띄면 오른쪽 풀면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21에다가 풀마 루트를 씌우는데 이 값이 지금 양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지. 플러스 값만 붙여야지. 그러니까 루트 21 이러면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확실한 거지. 이런 게 삼각함수도 나옵니다. 고2, 고3 때 곱셈공식 변형이 갑자기 틈틈이 나와. 알겠죠?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청구 100점 맞은 친구도 이거 문제 시험지 보니까 있었던 것 같던데, 뭐 곱셈공식 변형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가 나오던 간에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 문제가 있잖아. 내신에 있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되게 웃긴 게 그 고등학교 2, 3학년에 1, 2, 3학년이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수학이 어떠냐면 고등학교 1, 3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이 딱 그것만 따로 정해져서 그 안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수학 문제가 들여다보면 다 이게 다 중학교 거랑 심화나 이게 다 합쳐져서 나오거든. 수학이 다 연관돼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힘들지. 앞에를 놓친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 뭐나 해서 이렇게 이제 요 파트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식 풀인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니까 121쪽 내용만 살짝 봅시다. 뭐 인수분해 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다 보여줬으니까 나머지 유형들은 됐고, 121쪽에 자 중근 갖는 거 한번 볼게요. 중근 가진다는 거는 왼쪽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지. 그지? 뭐 물론 이 앞에 2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2로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중근. 중근이면 근이 한 개지. 그지? 중근이면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왜냐? 중복됐으니까 한 개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중근인데 이게 이제 판별식으로 가자면 판별식. 판별식은 이제 뭐 4분의 짝수 판별식,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0이랑 같으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는 거야. 근이 없는 거야. 왜냐고? 저번에 얘기를 해줬지. 2분의 1 풀마 루트 3, 여기가 판별식, 여기가 판별식이잖아. 안에 판별식이잖아.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꼬아 0 더하고 빼면 하나 나오잖아. 그치? 더했을 때 2분의 1, 뺐을 때도 2분의 1. 중복했으니까 근이 1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면 허수지. 아니 이제 너네는 아직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야. 현재 중3까지. 판별식을 써도 돼. 얘가 중근. 아니면 이렇게 완전 이거던가 아니면 이렇게던가 아니면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봐봐. 판별식도 한번 써볼게. 고등학교 거긴 한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이지. 그치?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안 되죠. 그치? 왜냐면 여기는 xx인데 루트 8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럼 판별식 써도 안 돼요. 자, 판별식 한번 써볼까? 근데 짝수 판별식 기억나지? 근해 공식을 다 외웠겠지.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칠판에 계속 쓰는 이유는 너네가 집에서 따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외워지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은 이게 판별식이다. 이게. 그리고 짝수근의 공식은 이 상태에서 뭐만 하라고 했지? 숫자만 지우고 프라임 붙이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테고, 이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로 표현을 하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둘 다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언제 쓰냐? 요 가운데 개수가 짝수일 때 이렇게.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b' 값이 3이란 말이야. 2로 나누면 얘를 2로 나누면 3이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크네? 그죠? 그러니까 중근 아니고 근이 두 개라는 거지. 그죠? 실제로 4, 2, 8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겠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괜찮지? 2번은 되죠? 자, 두 가지로 풀어도 되지. 첫 번째는 요거다 해서 푸셔도 되고 중근 3 안에 판별식으로 푸셔도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얘가 0이네. 판별식이 0이네. 그러니까 중근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그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으로 b' 값이 2로 나면 마이너스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생님도 빨리 2차 함수까지 차근차근 빨리 끝내고 싶은데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를 탄탄하게 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 풀 거고 자신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자신이 있잖아. 너네도 알 거야. 내가 자신 있는 거는 계속 자신 있게 간다. 근데 내가 약하잖아. 그럼 계속 끌려가는 거야 수학 문제한테. 그 2차 방정식 튼튼하면 나 2차 방정식 자신 있어.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자신 있고 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자신 있어. 그러면 그 뒤에 뭐 삼각 방정식 무슨 방정식 지수 방정식 요구 방정식이 나올 때마다 잘하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7시 20분 남았네. 자 그 밑에 그 121쪽에 5번 2차 방정식 중근가질 조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이네. 자 얘가 상수 k 값은 그 중근관. 그러면 얘가 중근관인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하자면 얘가 지금 1이니까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얘가 4여야 되니까 1이다. 그러니까 k 값 1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근데 판별식으로 해도 되지. b' 값이 마이너스 2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랑 c를 곱하면 가로 쳐야지. 곱한 값에 빼기니까 가로 쳐야지. 곱한 값에 빼기니까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하셔도 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6은 0이다. 처음 너네들 2차 방정식 가르쳤을 때랑 좀 다를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풀마 6이 풀마 10이면 되지. 그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해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해야겠네. 2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4 얘랑 곱하기 a1 곱하기 c. 자 얘가 0이어야지만이 뭐여야 돼? 이제 그 중근을 가는 거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k 값이 풀마 10이었잖아. 나오나 보자고. 그러면 k 제곱이 얘랑 얘 곱하면 지금 6, 4, 4, 3, 12, 144지. 그치? 지금 문제는 k 값 가는 거잖아. 그러면 k가 또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맞잖아. 이게 xx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지금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똑같던 거야. 그럼 여기서 풀어야지.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 엄연히 말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잘 봐. 첫 번째, 넘겨서 제곱근을 이용한 방식으로 푸는 방법. xk 제곱은 144고 왼쪽에서 제곱을 띄니까 풀마 루트 144고 그러니까 풀마 12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2차 방정식이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자고.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k제곱 마이너스 12제곱은 0. 그러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이너스 여기가 k는 12 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지?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여기가 지금 그러면 플러스 0k 플러스 마이너스 144로 볼 수 있겠지. 그죠? 그치. 맞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도 두 가지로 뭐 여기서 그냥 근해 공식 하는 방법이 있고 짝수 근해 공식 하는 방법이 있고 짝수 공식이 가능해. 왜? 0은 짝수야. 0 짝수다잉? 수학학원 다니면서 0 짝수인지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자 B 프라임 값이 얼마지? 2로 나눠도 0이지. 그러면 이제 짝수 근해 공식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지? 풀마 루트 P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지? 두 번째 방법, 그냥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말고 그냥 근해 공식. 2A분의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0이잖아. 그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0이지? 그지? 그러니까 다 써줄게. 헷갈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0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럼 이걸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0 0이니까 풀마 루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그러면 4 곱하기 144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빼면 얘가 약분돼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이게 다야. 2차 방정식 풀이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넘겨서 제곱 띄고 루트 해도 된다. 근데 복잡하면 인수분해도 하기 너무 힘들고 복잡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간다. 이거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랑 판별식은 필수겠지.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모든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냈습니다. 중근가질 조건. 그리고 이 중근가질 조건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이 x값 하나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이제 판별식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과정이에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관계. 그죠? 그럼 봐봐. 너네는 선생님이랑 1차 함수를 그래도 나름 탄탄하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다고. 근데 자기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과정을 잘 그냥 대충 공부하고 넘어갔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1차 함수가 나오면 계속 헤매. 이게 무섭거든, 함수가. 본인도 알아. 너네가 스스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너네도 알고 나도 알아. 서로 다 알면서 가는 거지. 근데 1차 함수가 고1 때까지만 안 나왔으면 좋으련만 2학기 때도 나옵니다. 아예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딱 나와. 근데 함수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고2 때도 나옵니다. 미분 적분에서 1차 함수가. 아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고3 때도 나와. 확통에서는 안 나오는데 미적분이랑 기하에서 나옵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쌍곡선과 직선의 타원과 위치관계야.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괴롭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1차 함수는 좀 괴롭더라도 열심히 했어, 중학교 때.
좀 괴롭더라도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난 했으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어렵지만 나는 쉽게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더 열심히 했어. 그럼 나올 때마다 즐겁잖아? 그럼 계속 즐거운 거야. 이해가지? 나한테 그런 흐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뻥치는 게 아니라 너네 선배들 있지. 고1 때 2등급으로 시작, 9등급제에서 2로 시작했는데 다 1로 찍고 다 성적이 올라. 근데 이제 고등학교 1로 시작했으면 말 다 했지. 그런 거야. 지금 2학년 선배가 그러고 있지. 1로 찍으니까 다 1 나오잖아. 이번엔 다 맞았어. 수 원인데 다 맞았어.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전교 1위지. 근데 니네 그 후배들 있지. 이번에 1학년 애들 잘 보고 있지. 또 한 명 또 100점 맞았어. 천명. 그 다음에 너희잖아. 그 다음에 너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 좋은 흐름 그대로 갖고 싶잖아 선생님이. 그치? 수학은 다시 한번 단어컨대 안 잡혀. 단어컨대 말하는데 수학은 고1 때 가서 잡으려면 안 잡혀.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시간의 영역이야. 시간의 영역은 이거를 단순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내가 무너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단기간에 복구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여야 돼. 갑자기 내가 어느 타임캡슐에 들어가서 시간이 갑자기 남들이 하루는 나는 막 100일을 보내는 시간이 있던가, 아니면 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잖아. 갑자기 내 IQ가 갑자기 2배로 뛰어올라서 남들이 1시간 공부, 남들이 일주일 공부하는 거를 내가 1시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갑자기 머리가 그러던가. 왜냐면 시간의 영역이잖아. 중3이나 1년이라는 시간 있잖아. 이걸 누가 커버할 거냐. 그지?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애들이 이런 거지. 나는 다 틀리는데 쟤는 맞춰. 그 어려운 거를. 뭐지? 뭐가 잘못됐지? 선생님이 잘못됐나? 교재가 잘못됐나? 학원이 잘못됐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나는 찍어주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생각하면 중학교는 찍어준 대로 다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는 찍어주질 않아. 이게 사고력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지? 학원이 잘못됐나? 뭐 문제집이 잘못됐나? 선생님이 잘못됐나?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학생도 잘못되지 않았어. 학생이 뭘 알겠어. 너네는 배우는 입장인데, 그지? 뭐가 잘못됐냐? 다른 애들 다 틀린 거 맞추는 학생은 고생을 했어. 여름 중3 때. 그러니까 작년 니네 1학년 선배들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5월 여름방학 다 뜨겁잖아. 여름에 얼마나 뜨겁겠냐. 특강을 잡았단 말이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솔직히 특강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으로. 왜냐면 1시부터 나와서 특강을 하면 밤 12시에 가야 되거든. 수업을 11시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네도 알겠지. 뭐 선생님이 뭐 장사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하면서 그랬지. 작년 여름에 그랬지. 고1 애들한테. 너네가 지금 나와서 여름방학 때 나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아직 중3이면 내가 볼 때는 애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 너네들의 고등학교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여름에 밤에도 집에 가서 좀 꿈을 키우라. 꿈을 꾸라고. 그러니까 중3 때는 꿈꿔야 될 시기야 얘들아. 알겠어? 고등학교 가면 꿈꿀 시간도 없어. 막 피곤해서 자는데 그냥 꿈은 자면서 꾸겠구나. 막 너무 바빠서 공부할 게 또 너무 많고서 막 약간 낭만, 감성 이런 거 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공부하기 바꿔주고 너무 힘든데, 물론 그 힘든 속에서 꿈을 꾸겠지. 근데 이제 중3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아직은 학교에서 학습이 약간 좀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걸 충분히 할 수 있어. 감성 있잖아. 너네 약간 그럴 때야. 막 올 여름은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겠지. 내가 무엇이 됐을까? 무엇이 한번 될까? 꼭 굳이 뭐가 안 돼도 그런 거 상관없어. 그 좀 약간 밤늦게까지 여름방학 때 새벽까지 공부도 하고 밤 별 보는 것도 좀 별도 한번 보고. 저는 저는
저는 그 뭐야 야간형이 아니라 저는 새벽형인데요. 그러면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인데요. 그러면 알았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럼 일찍 일어나면 새별을 볼 거 아니야. 해가 뜨는 걸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보면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꿈을 크게 꾸는 그런 시기지. 약간 여름밤의 낭만, 한여름밤의 꿈. 여름방이다. 졸라씨 게임 PC방 그동안 밀렸던 게임을 하자. 선생님도 컴퓨터 가끔씩 해. 가끔씩 어디 뭐 스트레스, 그러니까 TV 볼 거 없고 그러면 옛날에는 롤 게임 하면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더 받더라고. 키보드 부실 뻔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 마우스 집어 던질 뻔했어. 그러니까 막 얘가 옛날에 채팅창도 다 끄고 있어. 막 선생님한테 패드립 하더라고. 그래서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욕을 하건 누가 시비를 타건 너 귀엽잖아. 요새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이차가 너무 나니까 귀엽잖아. 그지? 어찌 보면 이제 선생님 결혼 빨리 했으면 아들뻘이잖아. 아들뻘이라고. 선생님 친구 딸이 고3인가 그래. 선생님 친구 딸이 고3입니다. 대학생인가? 아직 연락을 안 해봐. 아주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기 뭐야, 잠깐 어떻게 하다 또 잔소리 모드가 됐는데 잠깐 잠깐 쉬었다 할 텐데 물론 지금 이제 진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선배들 니들 성적 나오는 선배들 있지? 뭐 별거 없다. 물론 선생님이 수업은 깔끔하게 하지만 나는 그냥 수업은 늘 하던 대로, 물론 해마다 선생님도 연구해서 잘 더 업그레이드로 더 잘 가르쳐 주겠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잔소리 했던 거를 잘 들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자세가 다르니까 당연히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인생길이 이렇게 나뉜다니까. 이게 조그만 차이가. 그래서 그 당구를 계속 했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가만히 보면 여기 이 지역 가만히 보면 다 놀아. 지금 중학교 23학년 때 너도 나도 다 놀아. 그러니까 막 다 노는데 그리고 심지어 놀자고 해. 그지? 그래서 막 선생님도 너네들이랑 웬만하면 옛날에는 애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막 게임 같은 거 더 빠질까 이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안 했는데 이제 한두 판은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맨날 막 게임 뭐 하자 하니까 다 놀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다 노는데 나만 공부하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런다. 나도 다 노는데 나도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경각심이 없어지지. 그래서 이제 학군을 가지.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다 공부해. 막 새벽까지 공부하니까 가만히 나만 놀고 있으면 이상한 거지. 다 공부하는데 애들이 놀자고 나면 다 공부해.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지. 그럼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하게 돼 있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무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배들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타깝죠. 여기 다 노니까 이 지역은 다 노니까 좀 안타깝지만 가림막을 치고 중3 때부터 가림막을 치고 그냥 공부하라고. 다 노는 게 보여도 나는 다르게 갈 거야 라고 공부하라고 내가 선생님이 당부를 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놀자 했는데 나는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해 주는 게 진정한 친구지.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하겠다고? 이건 친구 아니야. 왜냐면 친구의 정의가 뭐야? 이해해 주는 게 친구잖아. 선생님도 대학교 때 친구들 있잖아. 시험기 간다고 공부한다고 하면 서로 연락 굳이 안 합니다. 그냥 배려를 해주는 거지. 굳이 나 도서관이야 이러면 굳이 나 지금 도서관이야 그러면 네가 무슨 막 뭐 공부야 물론 그런 애들 있어요. 공부야 나와서 심지어 법대인데도 네가 뭐 공부하면 가서 맥주나 마셔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그 대학교도 과도 수준이 쫙 거기서도 등수가 있다고 200명이. 선생님은 상위권, 거기서도 상위권, 장학금 받았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 이제 시험 끝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11월 달까지 지금 5월이지 벌써. 내 다음 달이 6월이지. 6, 7, 8, 9, 10, 11 원서 쓸 때까지 6개월 남았거든. 다른 건 몰라도 수학만큼은 내가 고등부를 미리서부터 땡겨서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다 중학 고등학교 거야. 나는 공부하겠다. 이제 슬슬. 아니, 슬슬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학이든 영어든 다른 과목도 나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막 다 주말마다 놀자고 하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는 이제 미안하지만 나는 공부 딱 한두 시간만 놀고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친구 아닌 것 같아.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내가 공부한다는데 아니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 같이 공부하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가야 돼. 뒤늦게 가서 후회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교시 여기서 마치고 근데 쉬는 시간 좀 많이 줄게. 너무 잔소리를 오래 해서. 그래서 판매식이랑 중근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중근 가질 조건은 완전 제곱식 아니면 판매식.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판매식 쓸 거야.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다 했던 건데 선생님이 판매식이랑 비례공식이랑 활용을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해줄게. 알겠죠? 그러고 가면 돼.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지? 가볍게. 그래 잠깐 쉬었다 합시다.